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야 겨울을 건강하게 잘 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렌드 핫 이슈는요, 여러분들에게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전기차 사용하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친환경인데다가 연료비 절감, 전용 주차 공간이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듯 이어지는 화재로 인하여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며 발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친환경 전기차. 하지만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전기차 화재 소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반적인 진압 방식으로는 잡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압 원리 자체는 이 질식 수압으로 차량을 덮은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그 안전 캡이 있습니다. 이 안전 캡을 뽑고 그 안에 있는 끈이 있어요. 작동 끈이 있어요. 이 끈을 잡아 당긴 다음에 안에다 요 밑으로 해서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로 해서 이 질식 수압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럼 한 분이 잠시 들어주고 그 밑에다 그냥 톡 던져 넣어주면 됩니다. 먼저 차량에 화재가 날 경우 보관함에 위치된 방열 장갑, 보안경, 방역 마스크를 쓰고 전면 혹은 후면에 질식 수압부를 펼쳐줍니다. 그 후 양쪽 끝 손잡이를 잡고 차량 전체를 덮어주며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바닥으로 밀착시킵니다. 그 다음 제품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차량 중앙 하단부 방향으로 투척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조치를 하신 다음에 화재 현장을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 다음은 전문 소방관 분들께 조치할 수 있도록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 확산을 갖다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고, 만약 지하 실내 같은 경우는 작동을 시켰을 경우에 저희 칼륨 소화약자가 일부는 안에 머물고 일부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빠져나와서 그 지하실을 좀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머문다 손 치더라도 실제 그 소화약자 자체는 인화성 가스 자체가 빠져나올 때 그 부분하고 같이 불이 붙었을 때 바로 꺼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화재 확산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 고체 에어로졸 자체는 주성분이 이제 칼륨 복합체인데, 칼륨 자체는 미국의 그 SNAP라고 해서 기존 물질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그 청정 물질이 있어요. 그쪽에 그 품목이 기재돼 있고 인체와 동물에 무해합니다. 전기차 소화 키트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없이 여러 안정성 검사에서 무사히 통과했다고요. 이게 이제 필요한 목적은 그런 거죠. 소방서가 근교에 있다 손 치더라도 출동하는데 어쨌든 10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박하거든요. 누군가 발견을 했을 때 초기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만든 제품 자체는 뭐 전문 우리 소방관 분들처럼 전기차 화재를 완전히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소방관들께서 오시기 전까지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누구나 쉽고 빠르게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 키트.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설 혹은 기업, 아파트, 빌딩 등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건 그 이 제품에 대해서 15년 정도 보증을 해주는데, 중간에 유통 과정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보급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고객한테 보급 드린 날로부터 10년 이상, 10년 정도를 보증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종 전기차 화재 소식이 들려오면 전기차 소유주든 아니든 모두가 불안한 것은 사실. 그래서 곳곳에 전기차 소화 키트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답니다. 이게 전기차 충전 문제 화재 때문에 전기 차주분들이 이런 그
그 소화하는 방법 같은 거를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했고요. 그리고 입주민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충전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전기차주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내 전기차로 인한 문제, 뭐 주차 문제, 충전 문제, 진입 문제 그런 게 조금씩 완화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사용한 게 한 6평 정도 소화 최적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국내외에서 제일 큰 그 아파트 우리 공급 평수 기준으로 보면 한 32평 정도를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기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그런 쪽에 화재 진압도 좀 안전하고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소화 키트. 곳곳에 보급돼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평생 숙제가 있다면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무엇보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줄 전문가를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은 따로 있다. 체질에 맞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는 방법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다이어트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죠?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 개인의 체질적 특성을 살펴보고 비만의 원인을 찾는 한방 다이어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비만은 습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면서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뜻합니다. 한방 다이어트는 이러한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중 감량을 진행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식단인데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식습관 개선을 하지 못하면 다이어트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기는 해도 혼자 하려면 어려운데 이럴 때 한방 다이어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체성분 분석을 통해 비만도, 체지방 등을 확인하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균형 검사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간 수치 검사로 간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 후 식사 습관, 건강 정보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한방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BMI를 보고 우리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BMI가 25가 넘어가면 비만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만인 게 맞으시고 체지방률 자체도 꽤 높게 나오셨거든요. 일단 그리고 내장지방 레벨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한데 내장지방은 1에서 9까지가 표준이라고 봤을 때 12 정도 나오셨어요. 그러면 내장지방이 높으면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생기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런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표준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고 이 부분 신경 써서 제가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가 올바른 식사 습관을 티칭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단백질, 통곡물, 좋은 지방으로 구성된 식단을 드리고 있고 공령, 의인, 당귀와 청궁, 마왕, 숙지향 등의 한약재로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적절한 식욕 조절을 해주고 다이어트 중에 몸이 힘들지 않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부 뜸치료, 신부온열요법, 지방분해를 도와줄 수 있는 지방분해침과 약침, 그리고 매선요법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방 다이어트에 관한 궁금증, OX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간 수치를 높이지 않나요? 정답은 X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다이어트 진료 전에 간 수치 검사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이신데 간혹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다거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 중이시거나 습관적으로 양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있으시고요. 지방간으로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다이어트가 끝나고 건강한 체중 감량 이후에 간 수치 검사를 해보면 건강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중단하면 요요가 오지 않나요? 정답은 X입니다. 요요는 식습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이지 한약과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진료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식습관 개선과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빵,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백미보다는 잡곡밥, 통곡물 위주의 식단, 양질의 단백질,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방 다이어트.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한방내과 전문의 강희성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전 다이어트는 전 국민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보통 시도를 합니까? 전 연령대에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일반적으로 출산 이후 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이신 산모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는 40대에서 60대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산모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어트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일단 산후 다이어트는 모든 출산하신 여자분들의 화두인데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전 체중보다 2.5kg 이상 증가한 경우를 산후 비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출산 후 바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산 이후에는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몸을 잘 추스리고 산욕기가 끝난 출산 이후 2,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유 수유 중인 산모가 있다면 어떻게 다이어트 가능할까요? 모유 수유 중에는 다이어트 하는 것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수유 중에 다이어트를 하면 모유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출산 후는 육아로 인해 기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출산 후에 복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약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한약과 복부 지방 분해침, 매선요법 같은 부분 비만 시술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이어트 하면 안 먹다 보니까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한방 다이어트를 이렇게 시도하는 분들 많은데 한방 다이어트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5, 60kg대 여자분들의 경우 한 달 기준 5kg 정도를 목표로 삼고요. 그런데 목표라는 체중이나 아니면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기간은 조금씩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중을 감량한 이후에 유지하는 요요 방지 기간을 충분히 몇 개월 이상 가지면서 건강한 식단을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 빼고 나서 요요가 되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한방 다이어트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 체중 감량이 가장 잘 되는데요. 이건 한방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푸드 다이어트나 적은 식사량으로 체중 감량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도 해치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뜨리고 요요가 쉽게 옵니다. 또 일정 시간 이상 수면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체중 감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식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무작정 식사량을 줄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병행해서 감량도 잘 되고 요요가 오지 않는 성공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방 다이어트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를 한방내과 전문의 강희성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거리 간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꽈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다른 반죽과 깨끗한 기름으로 매일 튀겨낸 꽈배기로 개점과 동시에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랜 세월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꽈배기. 많고 많은 꽈배기 전문점 중에서도 남다른 맛의 비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은 곳이 있습니다. 인기몰이 중인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가게 앞부터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이곳. 안으로 들어가니 꽈배기를 먹기 위해 찾은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따끈하고 쫄깃한 맛을 참지 못하고 가게에 자리 잡고 앉아 먹기 시작하는데요. 즉석에서 만들어주니까 쫄깃쫄깃하고 따뜻하고 맛있어요. 겉으로는 바삭하면서 속은 쫄깃하고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특별히 재료를 좋은 걸 쓰시는 것 같아요. 주문 재치 만들어지는 꽈배기. 꼬인 모양으로 성형한 후 기름에 넣고 튀겨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기름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필요시에 따라서 산화 방지를 위해서 작업 중에 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제는 매일매일 하고요. 교체는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쫙 뺀 꽈배기에 달콤한 설탕을 고루 묻히면 완성. 쫄깃한 맛을 위해 튀겨내는 시간도 중요하다고요. 꽈배기는 3분이고요. 도너츠는 4분, 그다음에 고로케, 핫도그, 그다음에 왕치즈볼은 5분 10초입니다. 골고루 찾으세요. 정말 뭐 요것만 찾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맛이 다들 이것저것 다 찾으세요. 사계절 관계없이 늘 인기가 좋은 간식 꽈배기. 하지만 요즘 같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은 따끈한 꽈배기 찾는 분들이 더욱 많아진다는데요. 먹을 때마다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매번 오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이렇게 쫀득쫀득한지 쫀득하고. 부드럽고. 응. 이거는 식어도 맛있다니까.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이 너무너무 쫄깃쫄깃하고 우리 동네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치가 물건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자주 사다 먹어요. 많이 구매할수록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할 때 많은 양을 구매하시는 손님들이 많다는데요. 주문 즉시 만들지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반죽을 만드는 믹스를 미리 5kg씩 저희가 이렇게 소분을 합니다. 믹스랑 뭐 재료들은 다 본사에서 제공을 해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소분을 한 다음에 이제 반죽을 하고요. 반죽을 2시간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팥 도너츠라든가 뭐 이렇게 팥 도너츠라든가 크림치즈 도넛은 정량을 저희가 미리 다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감자 고로케, 뭐 단호박 고로케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준비를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즉시 이제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조리 과정과 푸짐한 양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곳. 덕분에 경기가 좋지 않았던 코로나 시기를 무사히 지나 전국 50여 개 매장으로 늘어났다는데요. 개인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희망 지역의 상권 분석을 통해서 점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점포가 계약되면은 가맹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점포의 그 실측을 통해서 구조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죠. 인테리어가 시작되면은 운영 교육을 하게 되는데 고객 서비스, 홍보, 꽈배기 도넛 만드는 그런 실습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포가 개설될 때 본사에서 매니저가 투입되어서 오픈 및 관리 감독 등 전 과정에 대해서 2일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사 스킬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맛을 보고 다른 먹거리를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일을 하면서 정말 기대도 많고 희망도 있고 그런 행복한 나날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맛으로 단골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으려는 분들이 많다고요. 사업 초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였지만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가 직접 재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또한 미국 시애틀 지역에 우리 브랜드를 진출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한 국민 간식 꽈배기. 전국을 넘어 세계에서 만나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 외국어는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어학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꾸준히 외국어를 사용하며 실력을 늘릴 수 있는 해외 연수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해외 연수, 무엇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럴 땐 글로벌 교육 기업의 도움을 얻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내게 딱 맞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산, 기간 등에 대한 맞춤 컨설팅은 물론이고 해외 어디든 믿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글로벌 시대인 만큼 어학연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학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들이 쏟아지고 있어 안내와 컨설팅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것. 이럴 때일수록 오랫동안 컨설팅을 해오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 회사인지, 문제 발생 시 후속 처리를 잘 해주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는 이제 어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는 단기 어학연수, 장기 어학연수, 그리고 어학연수와 연결된 인턴십이나 비즈니스 과정 등이 있고요. 또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들에 맞추어서 유학 준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외에도 미국에 있는 뉴욕과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파사디나 영국의 옥스퍼드에서는 보딩스쿨이 이제 국제사립고등학교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어서 한국 입학처로서 학생들의 진학 상담 또한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영어 실력을 쑥쑥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영국 소재의 대학교 내에 자체 어학연구소를 설립해 커리큘럼을 만들었다는데요. 수업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수업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일반 영어 과정 수업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17시간 20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코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집중 영어 과정 코스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21시간 20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중 과정으로 선택하시는 경우에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학연수는 사실 계획을 하면 출국 전과 그리고 학습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다녀와서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기 전에 하는 다양한 준비들을 포함해서 가서도 현지에서 관리를 계속 해드리고 또 특히 다녀와서는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조금 더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다녀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수업도 원어민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러 온 외국 학생들과 함께 영어를 관련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금 더 인턴십이라든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도 한국 지사에서 하는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들도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산, 기간 등 요청 사항에 따라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학연수를 통해서 각 나라 친구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나의 가치를 나누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정말 넓어졌고, 그리고 그 나라에 찍고 오는 게 아니라 나라에 스며들어서 그 나라만의 장점과 그 나라만의 생활 패턴을 나도 함께 따라서 살 수 있다는 점이 어학연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어학연수 이야기를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어학연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는 회사의 소식을 잘 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오재경 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뭐 어학연수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참 많은데 뭐 이곳의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컨설팅을 해왔단 말입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 직접 지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학생들을 만나면서 출국 전부터 많은 것들을 직접 도와주고 저희 학교랑 직접 소통을 하고 또 실제 공부하러 가 있는 동안에도 당연히 많은 연락들을 주고받으면서 다녀와서까지도 영어를 실력을 향상한 거를 계속 공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앰버서더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컨설팅을 많이 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저희 학생들 중에 40대 여성분께서 6개월 연수를 떠나셨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영국으로 가셔서 소도시에서 런던으로 이동할 만큼 적응을 너무 잘하셨고 다녀와서는 거기서 만난 룸메이트랑 같이 2주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또 다시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시고 정말 영어의 필요성을 너무 느끼셔서 다시 1월에 이제 캐나다 토론토로 6개월 연수를 다시 떠나시는 고객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학연수 컨설팅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진실은 무엇이고 또 오해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다 준비되어서 내가 갈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연수를 가고자 하는 왜 영어가 필요한지 목적과 본인이 떠날 수 있는 기간이나 최소한의 예산에 대한 좀 기준을 잡아 오시면 맞춤식으로 어떤 국가에서도 도시가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도움보다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으로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모든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 뉴욕이다라고 했을 때 뉴욕에서 6개월 동안 계시는 비용보다 조금 더 소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영어가 익숙해진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 더 기간을 줄여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전보다는 더 많은 이제 다양한 연령대에서 어학연수에 대한 도전들을 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성인분들 그리고 50대 이상 분들도 최근에는 연락을 많이 주시는 편이라서 보다 다양한 이제 고객군에게 접근하고자 하고 또 AI 시대가 워낙 많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학연수를 떠나서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정서나 문화 등을 배우면서 익힐 수 있는 소프트 스킬에 조금 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재경 지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바람과 건조한 겨울철은 노화가 일어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덕분에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가장 쉽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고운 피부로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없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신상 화장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임상시험 등으로 이미 피부 재생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PDRN 성분의 화장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PDRN이란 무엇인지, 화장품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차갑고 건조한 겨울철, 관리 좀 한다는 분들은 모두 피부 관리에 힘쓰고 있을 겁니다. 겨울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거나 트러블을 유발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피부 관리를 진행하는 전문가를 찾기도 하지만 매번 관리를 받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매일 관리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에서 매일 바르며 관리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게 됐답니다. 20년 넘게 국내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오는 업체로 개발부터 생산 및 제조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러 제품을 주요 품목으로 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해왔는데요. 필러의 경우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핵심 제품 중 하나로 그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을 통해 개발, 생산한 3종의 화장품을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PDRN은 연어에서 채취한 DNA 조각으로 인간의 DNA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어 피부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고 손상된 부위의 재생을 돕는 성분인데요. PDRN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콜라겐 생성을 도와 잔주름 개선, 보습에 뛰어난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특히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색소 침착으로 인한 트러블 흔적, 잡티 개선 등 미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재생을 기대할 수 있는 PDRN. 보통은 피부에 직접 성분을 주입시키는 주사 제형이 많은데요.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에서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피부에 받을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하게 됐답니다. 기미 및 색소 침착 개선, 탄력과 같은 피부 케어는 물론이고 여드름성 피부에도 적합한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 성분으로 선정하던 중 PDRN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어 주사에 함유된 PDRN은 연어 DNA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인체와 가장 유사한 DNA라 알려져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기미 및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 에센스, 일반형 에센스, 스킨패드 3가지 종류를 개발했는데 프리미어 에센스에는 2만 ppm, 일반형 에센스에는 5,000 ppm, 스킨패드에는 1,000 ppm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SS 같은 경우 고농축 PDRN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연령층이 활용하기 좋으시고 일반형의 경우 20대, 30대 연령층에 적합하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안 후 스킨패드로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내고요. 이후 에센스를 적당량 덜어내 피부에 도포한 후 부드럽게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염증성 여드름 병변이 개선되고 기미와 색소 침착 역시 개선됨을 확인했다고요. 스킨패드의 경우 각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PDRN의 신선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 후 차갑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며 PDRN 스킨패드와 세럼을 함께 사용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피부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개발, 제조, 생산, 전부문을 직접 주도해 화장품을 개발한 만큼 사람들의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 전문 분야인 의료기기 의약품 연구 개발을 접목하여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 도약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피부 고민을 해결하며 더 나아가 환자에게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혁신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상하기 쉬운 피부, 내게 맞는 화장품으로 튼튼하게 보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다양한 법적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구제를 받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특히 형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변호사를 찾아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업무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갑작스러운 법적 문제에 봉착했을 때 법률 상담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안과 법적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뉴스를 보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죠. 특히 폭행, 성추행, 사기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은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법적 조언이 꼭 필요한데요. 검찰의 수사 방법과 사고 방식을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검사 출신이다 보니 민사사건보다는 형사사건의 수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형사사건을 간략하게 분류해보면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사기, 횡령 등의 재산 기업범죄, 그리고 음주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 그리고 식품, 환경법 위반 등의 행정법규 위반 범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형법 이외에도 행정법규 위반죄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오존층 파괴를 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그러한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경범죄 처벌의 경우에는 소란행위, 그리고 호객행위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검사 생활을 하다 보니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데요. 특히 복잡한 사건이거나 어려운 사건을 맡아서 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는 어려운 사건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현재 검사 시절 권투 선수로 대회에 출전하며 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세월이 지나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지금 역시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에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며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는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임의 수사가 원칙이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의자가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 체포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인데요. 그런데 상담을 할 때 의뢰인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답니다. 제 경험을 보면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참여해 보면 범행 가담의 증거가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범행의 증거가 너무나 많아 제가 조사 기간 내내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능한 변호사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법률 전문가.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비롯해서 법적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는 활약상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이병석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십억 원을 대여했다가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고 1심 재판이 진행됐지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게 2심 소송 관여를 요청하셔서 제가 2심 소송을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록과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했고 그래서 1심의 문제점들을 2심에서 제기했고 그래서 2심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형사사건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건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피해자가 수십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면서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건 초기에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의 대응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언제 할지, 민사 소송을 언제 할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기치 않은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법률 지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사건을 파악해 보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야 될지 변호인한테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또 만일 강제 수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구속이 된다거나 압수수색을 받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안이 중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병석 변호사님, 그 앞으로 계획이 참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분야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많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되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직장에 근무하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산업재해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산업재해 관련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분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석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큰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 과목을 적용해 통합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스팀 교육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법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스팀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핫이슈에서 마련해봤습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전 교육 과정에서 스팀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팀 교육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교육으로 알려져 있죠.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스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 교습소가 그러한 곳 중 한 곳입니다. 다양한 교구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이 돼요. 우리는 흔하게 그냥 돌이라고 했던 것들이 광물도 있고 암석도 있는 거야. 현무암이라든가 자 이런 화성암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셰일이라든가 사암이라든가 이런 퇴적암도 있고요. 이것들의 성질이 변한 변성암도 있으니까 골고루 돋보기를 들고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요. 교육의 방향이 지식 중심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은 협업 능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협업 파트너로서 바라봐야 하는 관점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팀 수업으로 진행되는 과학 실험은 그러한 미래 인재에 요구되어지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의 경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 무엇보다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수학, 그리고 생활 속 과학 원리까지 다양한 과학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학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자, 밀도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탑을 쌓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 어느 것의 밀도가 가장 클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물엿의 밀도가 가장 크죠. 그리고 물엿보다 조금 작은 두 번째 색소를 탄 물이었어. 세 번째는 식용유였어. 밀도가 가장 작은 가장 위의 층은 뭐였을까요? 에탄올이에요. 아이들이 스팀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팀 단위의 토론 학습, 쓰기와 지식의 체계적 정리를 위한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6세부터 통합과학 과정까지 단계별로 과학의 기초와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항상 팀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팀원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토론 과정,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실험 보고서를 정리하는 활동을 하며 모든 활동은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물론이고 과학이 어려워 흥미를 가지지 못한 아이들에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선생님도 재밌으시고 실험도 학교 거보다 좀 더 응용해서 나와가지고 더 재밌어요. 밀도탑 쌓는 게 다양한 색들이 있어서 예뻤고 밀도의 크기에 대해 알아봐서 좋았어요. 이런 걸 배우고 선생님도 재밌으시고 실험을 하는 것도 재밌어요. 약간 실험을 하니까 약간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과학이 더 좋아졌어요. 교육 서비스 브랜드 과학 실험북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탐구할 수 있게 새로운 프로그램과 키트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사고력과 탐구력,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성장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 배운 과학 원리를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위대한 꿈을 위해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재미있는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의 과학 실력 향상에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할게요. 가성비 넘치는 메뉴와 맛으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전국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기업들이 대구에 참 많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탄생된 커피 전문점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매력이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볼까요? 커피 메카로 자리 잡은 대구. 가성비 넘치는 커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 국민의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 평균의 2.6배가 넘는다고 하죠. 그만큼 커피를 사랑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수요 덕분에 커피 전문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즐비한 커피 전문점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명실상부 커피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 있습니다. 이게 커피가 다른 쪽보다는 쓴맛이 조금 좋고요. 고소함이 되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풍미도 좀 좋고. 그래서 이쪽 커피를 좀 즐겨 마시는 편이고요. 바디감 자체도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적당하게 깔끔하게 끝나는 아메리카노라서 조금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다름 아닌 아메리카노. 흔한 아메리카노가 사람들의 입맛을 저격한 비결, 바로 원두에 있다는데요. 저희 스페셜티 원두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좀 더 고소하고 진한 향의 원두고요. 일반 원두보다 금액적인 부분도 조금 더 비싸고요. 스페셜티 원두는 총 원두 생산량의 7%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 고품질 원두고요. SCA라고 이제 그 협회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준 원두만 이제 스페셜티 원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가 커피라고 하면 이제 조금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제 꿀꺽꿀꺽 마시는 커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때문에 좀 그 패턴을 좀 바꿔보고자 싶어서 이제 저가에도 조금 더 괜찮은 고급스러운 원두를 사용해서 진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잡게 됐습니다. 아메리카노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딥라떼입니다. 주력 메뉴라고 해서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밀한 배합으로 만들어진 파우더를 우유에 넣고 간단히 녹여주면 끝. 요거는 저희 시그니처 라인인 딥 라인인데 제가 일한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이거 파우더만 넣기만 하고 그냥 갈기만 하면 바로 완성이 돼서 일할 때 솔직히 어려운 게 많이 없어서 조금 좋았어요. 주문하신 딥 바닐라 라떼 나왔습니다. 특별한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날이 더우면 아메리카노도 자주 먹는데 커피 원두가 굉장히 맛있고 또 분위기도 좋고 접근성도 중앙에 또 되도록변이 있으니까 굉장히 또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보장된 맛과 빠른 제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 이 카페의 장점이자 특징이랍니다. 저부터 이제 가성비란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스페셜티로 만든 고소하고 진한 향의 커피 맛에 비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 그다음에 이제 스탬프를 5회만 찍어도 이제 서비스 음료가 한 잔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이제 가성비가 좋은 카페다라고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장점 덕분에 멀리서도 찾는 손님들이 늘었고 손님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매장을 늘리고 있답니다. 일단 저는 서울시장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서울에 지점을 오픈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더 맛있고 더 진한 향에 더 기본에 충실한 커피 맛을 기본으로 이제 고객님들 곁에서 항상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하루에 커피 한 잔이 조금 더 오래도록 기억되게 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고 싶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맛 좋은 커피, 전국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길 기대할게요.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탱글탱글한 맛이 일품인 과메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철 과메기는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E가 많아서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과메기 드시고 겨울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였습니다.